이 변호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런 좀 전반적인 대응이 좀 저는 약간 중도 보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상고기각 무죄 나올 거야. 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파기환송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 예. 네. 예. 구독.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현실적으로 5대3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문영배 소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국회 소추인단 대표였던 김희수 전 헌재 재판관님도 그건 현실적인 위험이었다. 그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다 눈 감고 아니야 그러다가 이 박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 여기는 너무 순진해. 그리고 적어도 이런 법조 카르텔의 5단위의 법기술 이거는 법을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법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 세력이 누구냐. 엊그저께 여기 뉴스공장에 박선원 민주당의원님 오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김앤장의 서모 변호사. 네. 제가 너무너무 친한 선배입니다. 아. 네, 20년 정도 된 그분이 움직인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 재벌그룹 회장이라도 네. 다 깜빵을 가요. SK그룹 회장도 네, 네. 5년 6년 깜빵 갔다 왔고 네. 예. 깜빵을 절대로 안 가는 성역이 딱 한 군데 있죠. 삼성그룹은 안 갑니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무조건 구속영장은 기각시켜야 되고 법정 구속은 피해야 되고 무조건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도록 만들거든요. 그 팀이 움직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쪽은 힘이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네. 민주진영은 이념, 정당성, 법, 헌법 이런 거잖아요. 네. 저쪽은 그런 거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0.0001%의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모 변호사는 네. 서울법대 동기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경북고 서울법대거든요. 예. 서모 변호사님이 경북고 서울법대입니다. 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3년 후배입니다. 얼마나 친하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앤장에 또 몇 년 근무하시다가 또 총리로 왔잖아요. 예. 네. 김앤장에서 재벌 회장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서모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 이런 고문들을 관리하는 분이 서모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재판 이런 거 안 합니다.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이 단계 서석호 변호사님. 예. 네. 뭐 지금 김앤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서 변호사님 그 팀이 3월 7일 시기현 구속 취소.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는 석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거는 탈옥이다. 법망을 찍고 나온 탈옥이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즉시항고 포기하고 뭐 지금까지 네. 파기환송까지 아마 파기자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파기자판을 하면은 그 역풍이 너무 우려가 됐겠지. 네. 자 앞으로도 상상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전부 100% 똑같은 소리를 하시면 안 돼. 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네. 여기 와서 말씀하신 제보를 들었다. 네. 그다음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까지 얘기할 수 네, 있습니까?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예. 같은 취재를 하고 있다. 네. 그거는 전체적인 대강은 일단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신다면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아 여기서 지금 아니 여기서는 아니고 뭐그 연락도 주고 한다고 지금 하시니까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 팀이.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추가 질문 하나 더. 그런 맥락에서 보건데 그러면 앞으로 가령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탄핵도 뭐 대법원장님부터 10명 다 탄핵시켜 버리자 이런 말이 네. 많잖아요. 희대의 쿠데타잖아. 네. 희대의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서 즉시 직무가 정지되죠. 네. 그리고 바로 즉시 권한대행자가 대법원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 권한대행자가 누굴까요? 그 법원조직법상 노태학. 노태학인데 노태학은 이번 선거를 그걸 안 하기로 관리하니까 했으니까. 이흥구 그다음 네, 이흥구 제일 옛날에 선임된 분이거든.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맞아요. 옛날에 그분이 이번에 소소의견 내셨잖아요. 그 네. 소소의견 보면 굉장하죠. 네. 저는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보다
이번 소수 의견이 훨씬 더 인상 깊게 보였어요. 예. 이형구 대법관이 즉시 이제 대법원장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분은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 드리자면 10명을 다 탄핵하지 않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만 탄핵해도 해결이 되는 거죠. 이번 대선 전까지 이 재판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판 진행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재판의 실체적인 내용은 대법관 회의에 의해서 예, 다수결로 하는데 재판의 진행이나 일정 이런 건 대법원장이 결정해도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그거는 그 뭐 일일이 결정을 투표하지 않더라도 보통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이제 지시를 하죠. 이런 또 우려를 하거든요. 조희대가 법률가 중에 법률가인데 탄핵 소추 당하면 바로 가처분 넣을 거 아니냐. 네. 이거 정지시켜 달라고. 예. 그러면은 그 며칠 있다가 가처분은 바로 결정이 날 수 있으니 예. 그 뒤집어지면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 좋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법률 이런 데서 헌법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없어요. 조항이. 그리고 학설도 통설이 그는 가처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받아줬다. 예.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고 정당 해산 맞습니다. 심판을 제외 이것만 명문화가 돼 있지 탄핵 소추에 대한 거는 명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냥 98일 만에 탄핵 기각으로 가처분은 안 받아주고. 네, 안 받아줬죠. 권한으로 판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문화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또 헌법 소원할 때 이제 가처분은 네. 그거는 이제 판례에 의해서 예. 허용이 되고. 그러면 부의원께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사실 뭐 의견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과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엇갈리는 부분은 대법관 전원 10명,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하고 이제 또 그걸 또 쪼개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5월 10일에 15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주는 거예요. 네, 시간을. 12일로 좋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안 받아들이면 저희는 바로 고죠. 바로 고라는 그러니까 것은 탄핵 소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네. 상대로. 여기서 6월 3일까지는 무조건 재판기일 변경을 연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주면 탄핵. 뭐 이런 방식으로 갈 거죠. 아무튼 요지는 그 지금 파기한 송심 3명의 판사에 대해서 먼저 탄핵한다. 예. 12일까지 뭔가 변화가 없을 네. 경우에. 헌법의 기본, 국민의 기본권. 이게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님만 양발을 묶고 뛰라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치면 한덕수 피의자 아니에요? 내란 피의자잖아요. 피의자로 입건됐잖아요. 그 조사도 받고. 그럼 경찰, 검찰에서 그거에 못지않게 불러대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저는 탄핵병 관련돼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한 번 들어왔어요. 그럼 한 번 신고하죠. 근데 강도가 예를 들어 30번 쳐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그럼 30번 신고하면은 너 신고병 걸렸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탄핵만 놓고 얘기하면은 뭐 탄핵병 그러면 왠지 일리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걸린 사안이 뭐냐? 이게 공직선거법 말에 대한 규제예요. 말에 대한 규제를 정치 검찰이 걸어서 재판에 넘겼고 1심, 2심 판단이 다르고 대법원도 지금 판단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대법원이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책임을 묻든 아니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라도 판단을 받든 할 수 있는 방어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여기서 두 손 놓고 있다가는 네. 그냥 당할 가능성이 매우 그 높아요. 전략적 탄핵이 요걸 의미한. 순차적으로 예. 대응에 비례해서 저는 탄핵을 걸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 대법관 나머지 조의대를 뺀 9명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책임 다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 그 희대의 쿠데타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건 그 전에는 제가 좀 답답했거든요. 네, 좀 신속히 그리고 굉장히 예리하게 잘 대응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핵심이 결국은 고등부장을 탄핵시켜도 네. 다른데 바로 배당시키면 되거든. 또 탄핵시키면 또 바로 배당하면 돼요. 근데 며칠은 소요되긴 하겠으나 아무튼. 아니 뭐 몇 예. 시간이야. 탄핵되면 배당은 바로 그렇죠. 배당하면 배당은 돼. 바로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별 되죠. 의미가 예.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데 그렇지만 압박한다든가 원천적으로 이걸
이렇게 막아놔야 되잖아요. 이형구는 이번에 그 반대 소수 의견을 읽어보시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분이 권한을 쥐게 되면 즉시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대선 때까지는 예. 그렇게 할 분이죠. 아니 이번 선거는요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예. 근데 무슨 중도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거 잘못했고 그런데 국회가 탄핵을 소추를 했어. 그럼 역풍이 왜 붑니까? 예. 그리고 한덕수와 김문수 구구와 내란 핵심 공범 아니에요. 걔네들이랑 대선하는데 무슨 역풍입니까? 네, 지금 속보가 네. 들어왔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입장문을 냈네요. 11일에 전당대회를 할 건가 봅니다. 국민의힘이 당에서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당대회 소집 이유를 밝혀라. 후보 교체까지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의심한다. 김문수 후보 입장은 당이 나를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나 봅니다. 전당대회를 11일에 열어서 뭘 논의하려고 할까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결선 예.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미 당에서는 이미 조치를 끝낸 건데 전당대회 통해서 한덕수를 받아들인다. 지명을 했죠. 이제 김문수 결선 투표로 인해서 당의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겁니다. 사실상 재투표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니들은 뭐 당원 당규도 없냐 이러는데 원래 당원 당규가 없는 집단이에요. 지금. 아니, 헌법도 안 지키는 당이 무슨 입장을 진짜 좀 입장은 황당하네. 이게 두 번째잖아요. 지난번에 또 입장을 낸 거는 결국은 이제 당무 우선권이었잖아요. 네, 어제입니다. 어제. 당원에 어제, 나오는 어제. 야 이거 되자마자 7일까지 단일화래. 야,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우리 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물 먹고 이게 들어보니까 네. 압박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 하지 마라. 원영세, 이 쌍권들. 쌍권들의 압박. 야 너는 그냥 단일화에 오케이 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뽑아준 거야. 그 우리 말 들어. 그러면 야 이거 김문수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지경이잖아요. 아니, 내가 근데 이거 대선, 네. 거의 인질 정치 같아요. 김문수 인질 잡고 너 내 말 들어라 이건데 전 이 장면을 되게 익숙하게 보는 게 어디서 또 본 기억이 나냐면 2023년도 3월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데스노스처럼 맞아. 결선 투표제 도입시켜서 유승민 아웃시키고 네. 나경원 사회수석에 가가지고 저출산위원회에서 내쫓고 안철수 그렇죠. 밟고 그때 이진복 수석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네. 했고 네. 맞아, 그때 이제 맞아, 장재현 맞아.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러고 떠들 때예요. 지금요 똑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승민 아웃시켜, 뭐 오세훈, 홍준표 아웃돼, 뭐 지금 이제 김문수 심지어 뽑아놨는데도 김문수 지금 아웃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옛날에 아웃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은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덕수로 옹립하려고 가는 건데, 아니 돈이 근데 엄청날 것 변수가 팍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이 김문수가 밀리질 않는 거야. 밀리지 않아요. 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야. 뭐 MBC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갤럽도 그렇고 2, 3% 차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야 이거 보면 사법부랑 잘 엮으면 내가 되는데 그거 끝까지 지켜봐야지 왜 벌써 11일까지 정해?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덕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대선 선거 비용이 588억 몇 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 다니려고도 자기 돈 들여서 기름값 내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사무원 등록한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쫓기는 건 한덕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15일이라는 그 고법 공판 기일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김문수의 시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웃긴 게 뭐냐면 부인할 수 없어. 검찰도 못 잡는 한덕수를 김문수가 지금 잡아버리는 거예요. 또 시청자들 모르시는 거 예. 한 가지 좀 네. 알려드리면 엊그저께 명태균 사장, 명 사장 이번에 그 중앙지검 조사받는다고 네. 올라오고 또 그날 저녁에 윤상현 의원을 만났다는 예. 등등해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한번 만났는데 이 대선 특히 이제 명 사장이 이준석이하고 친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끝까지 완주하느냐 예. 아니면 단일화에 합류하느냐 예. 또 한덕수 저 김문수 쪽에 예. 이제 명 사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예. 단일화를 하도록 제가 7불사 홍매화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구독 꼭꼭꼭 꼭